안녕하세요, 투자케어입니다. 오늘은 카르다노에 대해 브리핑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브리핑 시작하기 앞서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영상 하단 댓글 보시면 다양한 투자자들과 함께 차트 분석, 코인 시황, 주요 일정 체크, 향후 전망 등 편하게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무료 카톡방과 텔레그램방 링크가 있으니 언제든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유익한 정보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황부터 살펴보자면 마이크로소프트 주주들이 연례 주주총회에서 비트코인 투자 여부를 투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 주주들은 오는 12월 10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비트코인 투자 검토를 주요 안건으로 상정했으며 해당 안건은 미국 보수 진영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국립공공정책연구센터에서 제안하기도 했는데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국립공공정책연구센터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기업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투자로 300% 이상의 수익을 거뒀으며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기관과 기업들 역시 비트코인 투자를 고려 중이며 비트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크나 인플레이션과 채권 수익에 대한 해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연구센터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총 자산이 4,840억 달러에 이르며 대부분은 미국 국채와 채권이라며 이런 채권들은 인플레이션을 겨우 상회하는 수준의 수익을 내고 있다고 했는데 이어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훌륭한 혹은 가장 뛰어난 해지 수단이며 기업 채권 수익률이 실제 인플레이션율보다 낮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 또한 주주 가치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라며 기업들은 최소한 자산의 일부, 예를 들어 1%라도 비트코인으로 보유를 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마이크로소프트 이사회는 해당 주장에 반박하며 주주들에게 반대 투표를 권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사회는 이미 비트코인을 포함한 다양한 투자 가능한 자산들을 평가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비트코인 평가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이사회는 마이크로소프트 재무팀은 회사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다양한 투자 가능 자산을 평가하고 있으며 과거 가상 자산도 평가 대상에 포함된 바 있다며 하지만 기업 재무 운영에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암호화폐의 변동성은 중요한 고려 요소라 전했습니다. 만약 이 제안이 통과가 된다면 MS가 마이크로스트래티지와 테슬라를 앞서 최대의 암호화폐 투자자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다음 주요 이슈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알트장 관련 내용으로 암호화폐 투자회사 해시키 캐피탈은 비트코인이 현재 사상 최고가인 73,679달러를 돌파하는 것만으로는 알트코인 강세장을 시작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해시키 캐피탈 애널리스트들은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8만 달러를 돌파하면 알트코인 시즌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으며 애널리스트들은 알트코인 시즌이 시작되려면 비트코인의 지배력이 62%에서 70% 사이여야 할 것으로 주장을 했는데 현재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력은 3년 반 만에 최고치인 58.77%를 기록한 후 약 58.94%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한편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알트코인 시즌이 한참 지났다고 보고 있는데 MN 트레이딩 캐피탈의 마이클 반데 포페는 지금이 우리가 경험한 가장 긴 알트코인 약세장으로 2014년에서 2016년 기간보다 더 길었고 아직도 여기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트코인 관련 시황과 핵심 이슈가 카르다노를 포함한 다른 알트코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보며 카르다노의 최신 이슈 브리핑 드리자면 첫 번째 소식은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인토 크립토에 따르면 카르다노의 1달러 돌파가 어려운 주된 요인으로 공급 장벽을 지목했다고 합니다. 매체에 따르면 카르다노는 올해 1분기 0.8달러까지 급등했으나 투자자의 미실현 손실 때문에 1.04달러에서 강력한 저항을 직면했고 현재까지 고점 대비 대략 60%의 가격 하락을 맞았죠. 글로벌 자산 유입 유출 지표 분석 결과 총 100만 개가 넘는 주소가 1.04달러 수준에서 20억 ADR을 축적했는데 그러나 현재 0.35달러 선의 암호화폐 주소와 거래 밀집도가 0.66달러까지 다른 가격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고려하면 카르다노의 가격이 0.35달러 저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반면 1.04달러 공급 장벽은 강력한 저항이 되어 카르다노가 이를 돌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모든 달러의 평균 기간을 나타내는 지표인 MDIA도 카르다노의 약세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카르다노의 MDIA 지표는 지난 90일간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장기 보유자의 자산 거래 활동 부재를 의미하며 결과적으로는 자산 가격 상승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죠.
이어 매체는 에이다가 헤드앤숄더 패턴이 형성된 사실에 주목을 했고, 카르다노는 현재 거래가인 0.37달러 선에서 강력한 저항을 직면한 상태이며, 즉 현재 거래가에서 추가 상승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0.37달러 돌파 실패 후에는 단기적으로 0.32달러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네, 다음 소식 또한 카르다노의 가격 하락에 대한 내용입니다. 카르다노의 최근 가격 하락으로 하승상품 거래자들이 대거 이탈하며 많은 이들이 포지션을 청산하고 시장을 떠났는데, 이는 2023년 6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알트코인의 미결제 약정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카르다노의 미결제 약정은 미청산 파생상품 계약의 총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로 16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급락했으며, 이 하락은 10월 21일에 시작되어 최근의 가격 하락과 일치하다는 게 핵심으로, 현재 시점에 해당 코인의 미결제 약정은 1억 3,800만 달러로 3일 동안 35% 감소했으며, 그 기간 동안 에이다의 가격은 5% 하락했습니다. 미결제 약정의 감소는 종종 시장 참여자들이 자산의 잠재적인 상승 가격 움직임에 대한 관심이나 신뢰를 잃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데, 에이다의 경우 가격과 미결제 약정의 동반 하락은 시장의 약세 심리를 반영하며 거래자들이 추가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에서 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거죠. 흥미롭게도 모든 에이다의 파생상품 거래자들이 이러한 견해를 공유하는 것은 아닌데,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긍정적인 자금 조달률은 많은 선물 거래자들이 가격 상승을 위해 포지션을 계속 개설하고 있음을 시사하기에, 현재 카르다노의 자금 조달률은 긍정적인 편입니다. 자금 조달률은 자산의 영구 계약 가격이 기초 현물 가격에 가깝게 유지되도록 하는 주기적인 수수료를 말하는데, 가격과 미결제 약정이 하락하는 동안 긍정적인 자금 조달률은 약화되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거래자들이 포지션을 유지하는 시장을 나타내며, 이는 종종 롱 포지션이 결국 포기하면서 시장 침체를 악화시키는 더 큰 하락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이러한 롱 포지션은 에이다의 가격이 계속 하락함에 따라 증가하는 청산을 직면해 있기에 이러한 상황을 인지해야겠죠. 카르다노는 현재 0.34달러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며, 중요한 지지 수준인 0.31달러 바로 위에 있고, 이 가격 포인트는 에이다의 현재 가치와 8월 5일 최저가 0.27달러 사이의 중요한 지점이며, 매도 압력이 강화되고 매수 포지션을 잡은 투자자들이 이 지지선을 방어하지 못하면 8월 5일의 최저가까지 최대 21% 하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시장 심리가 약세에서 강세로 전환된다면 카르다노의 가격이 반등할 수 있고, 수요가 급증한다면 코인의 가격은 0.47달러로 상승할 수 있으며, 이는 위의 약세 전망을 무효화할 수 있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이를 위해서는 먼저 0.39달러의 저항 수준을 돌파해야 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브리핑은 마치며, 이처럼 여러가지 정보를 취합해 보면서 상승 이유와 흐름을 보고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전업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다 보니 항상 이슈를 찾아보고 확인하느라 한 발 늦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투자자들이 모여있는 정보 공유방을 운영 중이며, 일체 유료 정보료가 필요 없으니 부담없이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영상 하단 고정 댓글로 문의 남겨주시면 언제든 참여 도와드리겠습니다. 항상 구독자분들과 같이 토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